적어놨는 게 사실은 뭐 망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근거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자, 추미애 의원 얘기입니다. 수집소 중에 한 곳인 오음리 근처에서 7사단이 전시 사망자 훈련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인터뷰 들어보고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24년 그 8월 27일에서 8일 사이에 군이 대대적으로 전시 사망자 관리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전시를 염두에 둔 것이고 대규모 유혈 사망자가 일어난다는 전제 하에에 훈련을 시킨 거죠. 바로 그 부대가 어딘지 아세요? 2군단 7사단이에요. 그러니까 화천의 오음리 근처입니다. 노상원이 이 7사단에서 과거에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7사단의 수색 대대장도 했고 또 연대장도 지냈어요. 이 근처에 아까 그런 하나원이 관리하는 탈북자 수용시설도 있고요. 바로 인근에 8호라는 인공저수지가 있고요. 그 일대를 훤하게 아는 것이어서 강제 구금시설, 전두환이 했던 삼천교육대 같은 그런 끔찍한 시설을 할 수 있는 최적지다라고 봤던 것 같아요. 자, 이 전시 사망자 훈련, 부승찬 의원님, 이게 저 군에 10년 있었는데 7사단도 자주 갔고요. 예. 이런 게 어떤 훈련입니까? 평소에 합니까? 이게 저기에는 24년부터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확인하고 자료 요구를 해보니까 23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하긴 했네요. 최초. 그리고 이제 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하필이면 첫 이 한미 UFS 자유의 방패 훈련할 때 이때 처음으로 합니다. 이때 처음으로 실시를 하고요. 24년도에 또 하고 이런 식인데, 이 훈련이 어떤 훈련이냐면 결국 사망자들이 널브러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전투가 일어나고 이제 전시가 되면 사망자들이 널브러져 있을 텐데, 그 사망자들을 식별하고 이제 결국은 거쳐 영양 관리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현충원 안장까지 이거를 이제 단계적으로 하는 거를 절차를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동 훈련까지 다 합니다. 실제 전투도 하고 여기서 사망자 식별하고 그리고 영연백에 넣고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해서 유족한테 통보하고 통보한 이후에 현충원 안장까지 이거를 종합적으로 하는 훈련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최초로 실시됐죠. 23년도. 소름 끼치는데 저도 군에 있을 때 뭐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런 훈련 자체를 한다는 게 뭔가 예측이 되니까 한 거 아니겠어요? 특히 또 이 7사단 2군단 지역, 오음리 지역에서 또 하필 여기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음리 지역이 뭐 이제 어느 정도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익이 용이한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뭐 굉장히 저 숨어 있는 지역이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영연백 같은 게 우리들이 피하고 싶은 이런 장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예산이 계상되더라도 예산이 있더라도 이걸 제일 마지막에 연말쯤에 구입을 해요. 네. 근데 이번에 보면은 특이하게도 2, 3월에 다시 이렇게 했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이걸 갖다가 영연백 같은 거 구입하고 뭐 이런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훈련이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 훈련을 왜 합니까? 죽을 걸 가정해가지고 왜 기동 훈련을 왜 합니까? 그러지 않아도 그런 얘기를 갖다 하는 얘기도 피하던 훈련을 갑자기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상해요. 그것도 납득 안 돼요. 좀 공개적으로 이런 게 참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뭐 현충원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거기서 한다면 몰라도 가장 우리나라에서 은밀한 지역에서 이 훈련을 갖다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이게 다 한계로 해석될 게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삼천교육대에 있던 곳이에요. 아주 잘 알 수 없는 곳에 거기다가 영연백이 있었죠. 종이관이 있었죠. 그러니까 죽을 거를 지금 예상하고 군대가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시가 임박했다라는 그러니까요. 예측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뭐 중기계획에 반영됐기 때문에 뭐 영연백 자체가 이제 실제 운용되는 영연백이 아니라 비축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자료를 갖고 왔는데 중기계획에 반영돼서 비축용으로 이제 구매를 하는 건데 입찰 공고 내역도 뽑아봤어요. 19년도부터 총 9차례가 있었어요. 근데 이상한 점은 뭐냐면 이 입찰 공고를 하는데 전부 정상 공고로 올라오는데, 이게 보면 2024년 5월 10일, 2025년 3월 12일이 긴급 공고로 들어와요. 하필이면
이게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저는 이상해요. 아직까지도 이상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중기계획에 반영됐으면 당연히 정상 공고거든요. 야, 돈 줄게. 이거 사. 이런 건데 구매해. 이런 건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왜 이거를 긴급 공고로 할까요? 그러니까 뭔가 닥쳐 있다.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하여튼 거거든요. 이 지역에 저희가 의심을 갖다가 거두지 못하는 게 저 우리 부승창 의원님께서도 여기서 뭐 훈련 받으셨을 것 같은데 여기가 HID 훈련 지역이거든요. 예, 군대가 HID 예. 삼천교육대. 네, 왜냐하면 이 8호인데 이게 이 호수 인공호수 있고 뭐 이런 데서 네. 훈련 받고 이런 데인데 인공 저수지가 이게 있다면서요?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뭐 예단해서 그럴 리가 있겠어 그렇지만 사실 이거 조금만 보면 12월 2일 날 아마 저 계엄 얘기하면 그건 미친 X 네. 소리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우리가 예단할 수 우리가 이게 사실이 아닐 거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이게 요게 노상원의 수사 2단 이거 부승찬 의원님하고 말씀 많이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강원도 하천에 있는 부대 소속 연관급 장교가 포함된 거 확인됐는데 그렇죠. 요거는 추미애 의원이 SNS에 글을 좀 남겼거든요. 요걸 한번 좀 보면요. 유명한 노상원 수사 2단 국방부 있는데 수도권 인원들로 선발했는데 특히 화천 강원도 화천에 있는 여기 7사단 화천에 있습니다. 27사단 화천에 있고요. 소속의 연관급 고위장교가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7번에 보면 계엄 성공했으면 수사 2단 1대에 선발된 하천 모부대 연관급 군사 경찰 장교에게는 수사단이 화천 수집소를 직접 관리하는 지휘 역할을 담당하게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오음리나 이런 것들을 지휘를 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딱딱 떨어지잖아요. 이게 안 떨어집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떨어지잖아요. 마치 진짜 기획한 거 마냥 딱딱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뭐 지어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왜 하천에 있는 그 연관급이면 하필이면 중령이나 뭐 될 것 대령이나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뭐 고위급이라고 그러니까요. 아마 대령 정도 대령은 되지 되겠죠. 않을까 싶어요. 네. 아니 대령이 저기서 왜 저런 걸 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 정도로 확실한데 헌법재판소는 왜 결정을 안 내린 겁니까? 김병기 의원님. 그건 저한테 묻지마시고 아니 궁금해서요. 좀 빨리 내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날짜도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내려줘야 되는 게 그러니까요. 이게 이번 주 내로 내리자면 다음 주에 보궐선거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보궐선거 문제예요. 핑계 대고 또 미루면은 이게 그러니까 정말 쭉쭉 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들 이 피곤함이나 이런 것들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저희 지역은 이제 그 활동하는 더군다나 저희 지역이 지금 보궐선거가 하나 있죠. 예. 예. 보궐선거가 있는데 보궐선거 가서 있다가 보면 저를 발견하신 분들이 왜 여기 너 뭐 하고 있냐 이런 거거든요. 참. 이 보궐선거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안 할 수도 없는데 또 가셔야 되는 게 나는데. 우리 저 후보 이거 송동석 후보 좀 잘 아니 알아서 우리가 할 테니까 당신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한가해 보인다. 전 절박해 보였으면 좋겠다. 한가해 보인다. 그래서 그렇겠네요. 지역을 갖다가 가는 게 민망할 정도의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느끼는 게 그 정도일 텐데 주민들이 느끼거나 맞습니다. 이런 분들이 느끼는 건 이거를 갖다가 저희 뭐 민주당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거 분노 게이지가 좀 올라오고 있는 게 이 분노 게이지가 지금까지는 아니지만 이거 헌재를 향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이거를 재판관들이 모릅니까? 모를 리가 TV 안 봅니까? 모를 리가 있겠어요. 이 동향 파악들 다 하겠죠. 지금 근데 왜 그래요? 구구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왜 이제 저럽니까? 우리 진보 세력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확인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정말 약간 우려스러운 게 윤상현이 4월 11일 날쯤 하게 될 거다. 그 자꾸 몇 개씩 맞춰가지고 좀 아니 이게 4월 11일이 실제 그때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최대한 들어요. 늦춰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 그 다음 주에 이제 문영배 재판관이랑 이제 두 분이 이제 마무리를 나가야 하니까 되니까.
그때 맞춰서 이제 박근혜 때도 그랬잖아요. 이정미 재판관 이제 마무리하기 일주 앞서서 네. 선고를 했듯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피가 마르죠. 피가 말라요. 4월 11일까지면 또 2주 3주인데 아우 생각만 오늘도 해도 발표를 안 하잖아요. 선고일을. 오늘이라도 좀 했으면 정말 근데 뭐 다음 주 초는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 저 김병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핑계로 이제 빠져나갈 테고 그러면 4월 4일 금요일 있는 거고 다음 주 금요일. 이게 그게 안 되면 11일이에요. 예. 근데 이제 보궐선거 때문에 또 선거일을 또 지정을 못 하고 그렇죠. 넘어가 버리겠지. 무슨 보궐선거 하는데 선거일을 지정해요. 아니, 그러니까 4월 11일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무책임합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를 왜 만들어줬어요? 이래 보니까 박근혜 당시 피청구인 박근혜도 그렇고 당시 헌법재판소가 지금하고 너무 비교가 됩니다. 빨리빨리 결정했지 않습니까? 10며칠 만에. 박근혜도 제가 기억나기로는 어디 가서 딴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결정할 때까지. 그렇죠. 뭐 마음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비교가 되는 게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좀 선고